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레드시프트를 활용한 그런 그 PBR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혹시나 서브스턴스 다른 텍스처링 툴들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이 그 서브스턴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하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나와서 이제 UDIM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진행하고 그 방식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서드파티 플러그인인데 이제 라이브 링크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런 서브스턴스를 바로 링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UV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딩을 써서 멀티를 이런 식으로 뽑은 이런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브스턴스를 제작한 텍스트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스턴스의 그 메탈 원부 PBR 기본을 활용을 하실 때는 RS 모델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여기 메탈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는 게 제일 편하게 가장 적은 텍스처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를 해줘야 될 건 컬러랑 러프니스, 그 다음에 여기 프레넬 타입을 메탈리스로 바꿔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BRDF 같은 경우도 GGS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반사율에 대한 거라서 그런 그 사실 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GGX가 서브스턴스나 그건 메탈로프 PBR 기준에서 GGX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체크해 주셔야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사실 이런 식으로 컬러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러프니스 같은 경우랑 메탈릭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줄 때 그냥 바로 활용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컬러 스페이스를 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랙이랑 흰색감만 갖는 그 노드를, 그러니까 숫자로 0에서 1로 되어 있는 숫자 부분에는 항상 이 값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수치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과 1이 그 0에서 1로 넘어가는 그 수치값을 흰색에서 블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마가 들어간 그런 컬러 스페이스를 지정해 주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탈릭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메탈릭까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노멀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조금 혼란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존의 노멀 맵 쉐이더를 쓰실 때는 사실 여기에는 이제 감마값을 로우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노멀 맵 같은 경우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리니어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범프 맵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여기서 이제 범프 맵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실 때는 이 부분에서 범프를 적용을 해주시고, 로고를 적용해 준 다음에 로고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컬러를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범프만 로고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는 아예 범프 노드를 쓸 때는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스턴스의 재질을
그 다음에 이제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UV 타임 모드에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보통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 말이랑 동일한 유닛을 쓰기 때문에 이 유닛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만 해주시면 사실 이미 그 모든 여기가 UDIM으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텍스처의 경로가 그 UV의 좌표에 따라서 이 5가지가 한 번에 UV가 적용이 그 텍스처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프리뷰를 적용해 주시면 컬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5장의 UV 텍스처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멘탈 로프라든지 그 노멀맨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유닛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버프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그냥 유닛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노멀맵 쉐이더를 쓰실 분들은 그 텍스처를 그 1001번짜리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유닛으로 변경을 직접 해주시면 유닛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닛이 적용된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텍스처를 적용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 기준으로만 쓸 수 있긴 한데, 라이브러리 크래프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브스턴스를 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이 회사 플러그인에서 이제 적용해 놓은 스크립트인데, 이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먼저 그 포트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서브스턴스 이 플러그인과 연동이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와 주시면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들을 임의로 이제 넣어준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프리카노나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마야나 이제 시나몬이나 후딘이나 다 가능하고요,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마야를 선택하시고 이 번호만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되고, 렌더러 중에서 레조슈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레졸루션을 처음에 제작한 2K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패키지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제 바로 그게 들어가요. 이 동일한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유딥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유딥을 체크해 주시면 유딥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만약 여기서 뭔가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바꾸고 다시 여기서 샌드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텍스처를 다시 불러드리는 프로세싱 과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따로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 텍스처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스턴스나 PBR 기반의 텍스처링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픈VDB 관련한 설정인데 오픈VDB 같은 경우는 일단 샘플로 이 오픈VDB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레드시프트가 많은 용량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디즈니에서 공개된 하나 그룹을 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일 큰 버전은 아직 풀 레졸루션을 쓸 수가 없으며 하프까지만 지금 적용이 가능해서 그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VDB 같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 탭에서 이제 이쪽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면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까지 적용이 된 걸 생성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다 이제 취미를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륨 탭으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에 관련된 설정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 처음엔 이제 디폴트로 덴시티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타날 텐데 이런 식으로 이 VDB 안에 담긴 정보들이 인포에 담겨 있거든요. 이 정보들을 받고 이 쉐이딩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볼륨 탭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채널에 덴시티를 넣어주시면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그냥 볼륨을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해서는 디테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볼륨에 대해서 각각의 라이트에서 이 볼륨의 스케일을 올려주셔야지 이 깊이감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볼륨이 아예 꺼져버리면 이제 플랫한 이미지가 나와요. 이걸 아예 다 꺼버리면 깊이감을 주고 싶은 각각 볼륨, 라이트에서 볼륨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볼륨에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캐터로 이제 그런 밝기들을 더 밝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 부분으로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거를 오히려 더 낮게 놔주면 구름이 점점 더 하얗고 약간 더 깊이감이 더 얕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셀 같은 거를 사실 때 목셀이 좀 깨지게 표현이 된다 하시면 이 수치를 낮춰주시면 아마 어느 정도 그 목셀의 느낌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덴시티를 쓰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이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불 같은 거나 그런 뭔가 발광하는 걸 형태를 넣어주고 싶으면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덴시티를 넣어서도 살짝은 이제 약간 그런 뭔가 초반에는 표현 같은 걸 살짝은 따라는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럴 때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불 같은 걸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폭발 같은 걸
쓸 때 이쪽을 설정해 주시고 이쪽 컬러를 만져주셔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덴시티의 그런 레인지를 이쪽에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너무 깊이감이 너무 두드러져서 목색이 깨진 표현이 있다거나 하면 이쪽에서 올드를 잘 냅두시고 새로운 그 리맵 값을 이용해서 조금 낮춰주시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VDB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록시와 메쉬를 활용한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하기 앞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드시프트 포스트 FX가 들어간 버전의 에러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록시가 적용이 안 돼서 다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같은 경우를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이제 볼륨을 더 얇게 이런 식으로 주면 어둡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더 스캐터를 낮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더 가볍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약간 어두운 구름이라든지 밝은 구름의 그런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가면서 VDB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볼륨을 가지고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볼륨 쉐이딩 같은 부분도 한번 레드시프트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그 마야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 방식이 그런 그 시나보드의 그런 클로드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마야에서는 좀 한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메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 메쉬라는 사실 플러그인인데 마야가 2018년 넘어오면서 이게 좀 2017 이 서비스 팩이 넘어오면서 이제 정식으로 추가가 돼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이런 식으로 랜덤적으로 꾸려주는 기능을 활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스포머라는 그런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만드는 플러그인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공짜인데 이제 기본 개발자가 그 일반인 개발자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든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쉬를 활용한 랜덤적인 랜드스케이프 만드는 것과 이제 스포라는 걸 활용해서 직접 뭔가 좀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그런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라는 걸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 때 기존에는 랜덤으로 풀어줬다면 이거는 또 이제 자신이 직접 이런 식으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이거랑 메쉬랑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좀 더 이제 그 지형 랜드스케이프를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랜드스케이프를 만드시기 전에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를 모든 걸 메쉬를 이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모호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레드시프트에 있는 프록시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옥테인의 스캐터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더 가벼운 형태로 메쉬들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실제 나무 오브젝트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직접 적용을 해주시고요.
메쉬 파일을 갖고 있으면 이 메쉬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하실 때 먼저 이 씬을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씬이 저장이 안 되면 나중에 날라가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씬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록시로 가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 이 오브젝트 메터리얼을 그대로 가진 그 프록시 파일을 이런 식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드시프트 프록시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이제 RS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됐는데 이게 프록시 파일이고 앞으로는 이 프록시 파일에서 이제 그 스캐터를 뿌려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지형을 보여드리면 월드 크리에이터라는 툴로 간단하게 지형을 가볍게 만들어 볼때 이 지형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적용하는 거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록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작한 프록시 파일을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록시 파일에서 프리뷰를 지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본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원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너무 무겁다, 프리뷰할 때 너무 무겁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프록시 파일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록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머티리얼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프록시로 결견해서 여기 있는 머티리얼이 아니라 새로운 머티리얼을 이 프록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텍스처를 적용하고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 메쉬만 갖고 와서 이쪽에서 머티리얼을 생성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X 탭에 가보시면 그 메쉬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스캐터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이 메쉬 네트워크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정확히 그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만약에 이 메쉬를 스캐터 할 때 메쉬를 할 때 메쉬를 체크해주면 되는데 프록시 파일을 할 때는 꼭 인스턴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렌더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인스턴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면 메쉬의 탭에서 디스트리뷰트라는 곳에 가서 메쉬로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지정이 될 메쉬를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끌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뿌려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게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렌더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그런 뭔가 랜덤 값을 적용해주고 싶다고 하면 이게 약간 그 시네아코드의 모그라프 같은 기능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랜덤 값을 적용해 주시면 좀 더 이 퍼지는 정도를 포지션 값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치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들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혹시 파일을 보시고 배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메쉬를 이런 식으로 프록시로 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GI가 적용이었는데 레드시프트에서 항상 신경 써줘야 될 게, 레드시프트는 기본적으로 GI가 꺼져 있기 때문에 GI 세팅을 하시려면 항상 GI를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안산값에 대한 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나무랑 메쉬를 제작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텍스처를 저는 그 메가스캔에서 만들어진 픽셀 믹서라는 툴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픽셀 믹서의 텍스처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를 만드는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입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텍스처가 이제 반복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트라이플레너 같은 쉐이더를 이용하시면 지형을 좀 더 랜덤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XYZ 축의 그 텍스처를 다른 걸 활용하면 좀 더 지형을 베리에이션을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출시된 그 스포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든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록시를 불러오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프록시를 이런 식으로 프록시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이즈 같은 거 해주시고, 메쉬에 해주시고, 스포 같은 경우에는 스포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바닥이 될 그라운드가 될 걸 선택하고, 이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트리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리가 이쪽에 적용이 돼요. 이쪽에 이제 이 프록시 파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실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설치해 주고, 여기서 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월드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2D로 바꿔서 이제 편하게 페인팅 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디스턴스 간격을 더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실 수 있고, 특정 원하는 부분에 길을 지워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움직임을 준다든지, 스케일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 스로프 기능을 활용해서 스캐터처럼 뿌려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만약에 텍스처 부분에 이제 그런 특정 흰색과 블랙 값으로 된 그런 맵을 넣어주시면, 블랙 값은 나무가 생성이 안 되고 흰색 값은 나무가 생성되게 해서 그 지형을 이미지로 제작을 해서 담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나무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프록시 같은 경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해주시면, 프록시의 개수를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프록시가 프록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지형을 선택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랜덤으로 여러 개 그 컬러 베리에이션이나 메쉬 형태가 좀 다른 여러 개를 한 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페인팅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렌더링을 하다 보시면 굉장히 사실
그 메쉬를 사용하는 거랑 그렇게 큰 무게적인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인스턴스를 활용한 방식이라서 가볍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무거운 형식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튀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그런 무거운 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메시 툴을 이용해서 지형을 완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잡을 때 이런 스포어 툴을 활용해서 좀 더 이제 같이 직접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 AOV랑 샘플을 활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샘플을 이용한 게 이런 식으로 그 샘플의 정보를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는지를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그 데이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흰색에 가깝다고 노이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이제 서로 노이즈 간격이 그 간격이 굴곡이 없는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커넥박스를 이용해서 샘플 잡는 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기본 샘플을 잡으실 때 일단은 GI를 끄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GI를 쓰실 거면은 키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먼저 이 기본 샘플들부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GI를 켜서 노이즈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 노이즈를 잡아나가실 수 있고요. 제가 기본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작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값을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니파이드 샘플로 전체적인 샘플링을 조정하기 앞서서 이제 샘플링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리플렉션과 리플렉션 그리고 뭐 라이트나 볼륨 같은 걸 한 번에 컨트롤 해주시는 그런 강제로 이제 그 오버라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라이트에서 직접 샘플링을 잡아주시는 게 렌더타임 잡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신 아마 좀 귀찮다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묶어서 샘플링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노이즈를 잡아나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어느 정도 변경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은 이게 그 크롬볼 재질이라서 리프렉션 없고 리프렉션이랑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샘플을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적정치에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보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 샘플링을 조절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샘플을 잡아 나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GI 같은 경우도 그 레드시프트에서 권장하는 GI 같은 경우는 브루트포스랑 이라덴스 플라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아무래도 브루트포스를 두 개를 쓰면은 스테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렌더 타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노이즈나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런 굉장히 렌더 타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컨 레이를 포인트 클라우드 잡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플리커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이 이라덴스 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프리패스 원리로 해서 기존에 한번 이 이라덴스 맵만 캐시를 구워주시고요. 그 캐시를 갖고 여기서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이제 블렌드를 해서 3 이상의 수치로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플리커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플리커가 현상이 해결이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여기 랜덤 패턴 원위치 프레임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해제하면 그 애니메이션을 잡았을 때 그런 노이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이즈를 보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권장을 드리고요. 대신 이게 샘플 값이 적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 디노이즈 같은 경우를 활용하신다면 이거를 켜주시는 걸 이걸 꺼주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디노이즈 같은 경우를
따로 이제 후반에서 웹팩이나 뭐 누크 같은 걸로 해주신다 할 때는 이 노이즈를 꺼주시면 안 되고, 이걸 끄면은 그 외부 디노이즈 툴에서 이거를 노이즈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디노이즈를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 레드시프트 안에서 디노이즈를 쓰실 거라면 이걸 해제하시고 쓰시는 게 그런 플리커 현상을 없애는 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각각의 이런 패스를 실시간으로 2.6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레드시프트가 이런 패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패스별로 보시면서 리플렉션의 노이즈가 있는지, 리플렉션의 노이즈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노이즈를 잡아가실 때 AOV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AOV를 활용해서 각각의 리플렉션의 AOV를 체크해서 그 리플렉션의 AOV를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는지 보고 그 탭을 가서 그 리플렉션을 놓은 상태에서 이 샘플링을 바꿔주시면 그 샘플링이 깨끗이 클린해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유니파이드 샘플링 같은 경우는 GI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GI에도 GI 자체의 연산도 이게 오토적으로 이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샘플링을 쓰실 때 GI도 같이 연산이 된다는 거를 좀 유의해 주시고, 만약에 이 유니파이드 샘플링을 쓰지 않고 노이즈를 먼저 잡아야겠다 하면은 이거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런 오토로 연산해 주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꺼주시고 작업을 하면 그 렌더링 타임을 잡는데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런 레드시프트를 활용한 그런 노이즈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2시간 상에서 직접 시험까지 해주셔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시험까지 해주셔서 말씀 주신 조영주 씨께 박수 한번. 그리고 간략하게 일단 레드시프트 Q&A 시간을 조금 가질까 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리고 끝나고 30분 정도 여기 디저트 타임이 가능해요. 부족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프록시에서 성공을 이렇게 뿌려주실 때 프록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 가능해요. 그럼 캐시도 가능한 건가요? 캐시요? 네. 네, 저거는 그러니까 레드시프트에 들어있는 그 툴이 아니라 네. 따로 이제 스캐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라는 다른 플러그인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네, 그래서 프록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레드시프트가 어셈블리 기획하고 호환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어셈블리. 네, 어셈블리 방식이라고 이게 마야 안에 있는 건데 프록시하고 캐시를 같이 연동해서 세팅을 하고 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캐시로 작업을 가상으로 잡아주는 걸 간단하게 쓰는 거고 네. 렌더링 할 때는 프록시를 랜덤 모드로 바꿔서 렌더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좀 가볍게 쓰는 건데 그게 레드시프트에서의 R&D나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된 게 있는지 제가 캐시를 유효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캐시까지는 같이 연동해보지 못했는데 보통 기존의 V-Ray에서 됐던 기능들이면 거의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렌더러에서 됐었나요? 네, 지금 V-Ray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레드시프트에서는 네, 그럼 레드시프트도 제가 그 기능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끝나고 발표하신 분이랑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요. 편하게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레드시프트 소개 및 적용 사례를 들어봤으니까 모쪼록 앞으로 하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행사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단밀이라는 회사를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현재 면접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고요. 2분 정도의 쇼를 보여드리는 거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멋진 영상 보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